한 30대 남자분이 저는 양배추즙을 좋다고 해서 먹어서 잘 안 듣는데 카베진을 먹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물어봤거든요. 카베진을 먹고 괜찮다고 하는 거는 당신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양배추즙 먹고 좀 괜찮은 사람은 오히려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한국인의 5대암 특집 오늘 세 번째 시간 위암입니다.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범수 서울아산병원 위장관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 WHO가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위암 발생의 최대 원인이라고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무서운 게 헬리코박터균 양성자가 다 위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위암 환자들의 그 떼낸 조직을 다 봤더니 굉장히 많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자들아 이거죠. 현재 우리나라 감염률 정도 어느 정도일까요? 이전에 제가 이제 전공의 할 때는 우리 한국인의 한 70% 정도가 다 감염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관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습관도 조금 달라지고 여러 검진도 많이 받고 해서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네요. 사실 저도 위가 너무 안 좋아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고 나서 위가 그 다음 해 내시경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경험자가 여기 있으시네요. 네, 양성이었어요, 감염. 네, 양성이었는데 1차 치료를 쉽지 않게 먹었는데 실패해서 실패했어요. 네, 2차 치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약을 먹었는데 뭐 괴로울 정도는 아니었고요. 1차로 했을 때 치료 성공률은 몇 프로예요? 요즘 한 7, 80% 정도 된다고 70%. 합니다. 그럼 예. 20%는 페일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0, 30% 페일. 다시 2차 시도를 하는 거예요. 2차 치료하면 한 90% 성공합니다. 검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헬리코박터균은 응급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시경을 금년 안에 받겠다. 근데 내가 균이 있나 없나 고민스러우면은 다음 검사로 가셨을 때 저 균 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지난달에 내시경을 했는데 오늘 방송을 보고 헬리코박터균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날숨으로 하는 검사, 호기 검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진에는 이제 혈액 검사로 헬리코박터균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혈액 검사의 단점은 과거에 감염됐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서 양성을 진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예, 그런 비율을 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약간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뭐 아니면 위생에 대한 개념이. 김범 선생님 되게 크게 웃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이렇게 양성은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한국이 습성이 있잖아요. 같은 숟가락으로 찌개 같이 먹고.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침으로도 감염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견이 좀 있는데요. 이게 명확한 감염 경로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 감염 같으면은 뭐 비말로 감염된다 하는 게 있지만 헬리코박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산을 먹고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위산이 없는 환경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트림을 한다든지 역류를 해서 입안으로 나왔는데 그때 마침 내가 같이 먹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갈 때까지도 걔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남편분을 내시경 치료를 해드렸는데 균을 죽였으면 옆에 부인 보호자께서 오셔가지고 저도 검사를 해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100%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같은 식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높은 확률로. 예, 확률이 일반 분들보다는 좀 높으니까 한번 내시경 하실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검사를 해서 한번 있으면은 제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고 표현을 하면은 대부분 받아들이십니다. 그 제균 치료라는 게 약을 복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균 치료가 헬리코박터를 처음 발견한 분들이 위에 잘 사는 궤양과 연관된 균을 발견을 했는데 얘들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자기 연구실에 있는 항생제를 한 움큼 쥐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균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항생제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항생제를 통해서 균을 죽이는 게 나았고요. 근데 항생제의 활성도가 위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지 항생제가 항균의 효과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위가 중성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같이 드리는 거죠.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위산을 갖고 먹고 사니까 위산을 떨어뜨리는 거군요. 2주 복용이나 열흘 복용하나요? 이전에는 7일에서 10일, 뭐 10에서 14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2020년에 헬리코박터 학회에서 2주라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정해진 항생제를 먹어서 어느 병원 가시더라도 같은 처방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약을 복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제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균율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술, 담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고지혈증 약 중에 이제 스타틴이라는 이름 붙는 그 계열 약제가 제균율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아, 그래요? 한 2주 동안만 끊는 거야 큰 문제는 2주 동안만. 아니니까요. 그렇게
정도만 하지 크게 주의할 건 없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보면은 헬리코박터균 뭐 없애주는 유산균 뭐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음료수를 드시면 균이 활동을 안 하게 조용히 하는 거죠. 항생제는 제균을 하고요. 정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균을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안 하게 활동 안 하게 만드는 그걸 정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여쭤보세요. 맛있으면 드세요. 하는 편입니다. 위하면은 커피도 사실 많이 나오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전에 한번 위암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최근에 WHO에서는 관계 없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지 위암을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커피는 마음껏 드세요. 사발로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럼 좀 위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 일본 가면은 그 양배추 양배추즙. 그 카베진인가 뭔가 양배추 즙이 있는 게 이제 MMSC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제 시중에 시판되는 카베진은 상품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MMSC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양배추 5개의 MMSC.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상징적이니까 갤포스에 있는 뭐 성분, 그다음 진경제 부스코판에 있는 성분, 그다음에 개비스콘에 있는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속 쓰릴 때 먹는 한 7가지, 8가지의 성분들의 용량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다 들어있는 약이 카베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 진료 시간에 한 30대 남자분이 저는 양배추 즙을 먹어서 좋다고 해서 먹어서 잘 안 듣는데 카베진을 먹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물어봤거든요. 카베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베진을 먹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전문 의약품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카베진을 언제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너무 속 쓰리고 아픈데 밤이고 늦었고 병원도 문 닫았고 하면은 집에 카베진이 있으면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양배추즙 먹고 좀 괜찮은 사람은 오히려 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네, 되는 그리고 겁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천연으로 항궤양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술 먹은 다음 날에 먹으면 속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거는 괜찮은. 실제로. 네. 그리고 메스티껌을 그냥 메스티껌이 뭐예요? 메스티껌이라고 해서 그리스에 있는 키오스 섬이라고 해요. 터키 바로 옆에 있는 키오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남부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수령이 한 20-30년 되는 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액. 그래서 이제 걔가 찐득하게 내려온다고 해서 닉네임이 이제 신이 내린 눈물이라고 위장이 좀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헬리코박터도 활동도 조금 줄어들게 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항균 물질이었고 이전에는 와인이 향료로 썼다고 하는 걸 봐서는 항균 물질인데도 향료로 썼으니까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향이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수 교수님 요새 위궤양 수술 거의 없죠? 전공의 때는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전공의 때도 그때도 이미 위궤양 약으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하는 경우는 이제 막혔을 경우, 천공됐을 경우, 피가 많이 나서 이 3가지 질환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근데 수술 받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 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식이요법을 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일단 수술하고 나서는 미음 좀 드시고 소량씩 부드럽게 여러 번 한 다음에 한 3-4개월 연습하면은 서서히 밥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 수술했을 때 이제 약간 특징적인 식사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언론에 나오면 덤핑증후군 해요. 위 수술하면 가끔 어지럽고 핑 도는 증상, 저혈당 증상에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유문이라고 있습니다. 유문에서 체크밸브처럼 있다가 소화가 다 되면 열어서 넘겨주는 건데 대부분 위 수술하면 유문이 사라져서 항상 열려 있는 빨리 내려간 그 탄수화물에서 흡수가 빨리 돼서 일시적 고혈당이 살짝 생긴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몸에도 과반응을 해요. 인슐린 분비를. 그러면 저혈당이 확 생기면서 어지럽고 핑 돌다고 해서 다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방하려면 의외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줘야 돼요. 약간 단백질이나 지방을 좀 늘려야 돼요.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그럼 평소에도 위암 걸리지 않은 분들도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지방 좀 먹어주면 도움이 될까요? 나라별로 이렇게 조사해 본 거 보니까 위암 많이 발생되는 사람들이 조금 안타깝지만 저개발구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좀 낮은 분들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많이 했다.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했고 그래서 의외로 단백질과 지방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보고가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식당에서 이 탄수화물 선택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깃밥을 주면 밥을 너무 많이 줘. 그래서 고봉밥? 그래서 아니, 공깃밥 대중소를 공깃밥도 사이즈를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물론 뭐 남기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깝죠. 근데 이제 위암 발생률 높은 외국에서는 뭐 식습관 바꾸면서 발병률 좀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짠 음식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한국의 음식은 짠 음식도 맞지만 절인 음식이 많아요. 위암 원인자에 그 1번, 2번으로 써져 있는 게 뭐냐면은 솔티드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인 음식. 또 하나가 탄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탄 음식. 스모크드 음식. 네. 질소 화합물이 있어서 질소 화합물도 발암물질이거든요. 탄 음식에는 벤조피렌도 있잖아요. 음식에도 벤조피렌이 있고 구웠을 때 나는 연기에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전기레인지가 그냥 일반적인 가스레인지보다 훨씬 더 그런 미세한 벤조피렌을 흡입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건강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조피렌도 1급 발암물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벤조피렌 고기에 붙어 있는 끝에 검은 거를 탄 거를 누가 얘기를 하기를 한 2톤은 먹어야지 위암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전에 한번 라면이 벤조피렌 나왔다고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라면보다 담배 한 개 피해 몇천 배가 벤조피렌이 많은데 담배는 피시면서 아, 이 라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지내다가 김치 안 먹고 염장 음식 안 먹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아, 내가 오늘 요걸 먹었으니까 다음 끼는 좀 싱겁게 먹어야지 하고 현실적으로 식단을 짜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미세먼지 걱정해. 존중해드려야죠. 그분들도. 이 나이 들면 위 기능도 좀 떨어지죠. 우리 팔다리 근육도 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듯이 점막도 위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위축성 위염에 위축에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표현을 하는데 라임. 이런 말 잘 만들으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40세만 넘어가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위도 늙어가니까 나이 들수록 뭔가 식이 패턴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들수록 좀 더 많이 더 씹어서 위로 보내준다든지. 그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트림을 계속하고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식사를 빨리 하세요 여쭤보면 빨리 하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밥이랑 주변 공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드시고 그래도 불편하면 제가 치료 좀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면은 다는 아니지만 한 반수 이상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계속 천천히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바쁜 생활을 할 것인가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죠. 그리고 한국인이 이제 특히 마늘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마늘. 이제 약간 덜 익은 마늘이 많이 먹으면 좀 아릴 수가 위를 자극할 수가 있나요? 맛있긴 한데요. 저도 좀 마늘 좋아하는데 마늘이 이제 위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항상 과한 거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재생시켜서 위를 보호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삼시세끼를 마늘을 한 움큼씩 먹고 지내시는 거는 오히려 위 궤양을 만들거나 위 증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하게 마늘이 잘 섞인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내시경 몇 번 했어요? 아우, 저 횟수는 5,000번 했나요? 아니 5,000번 훨씬 넘었죠. 위가 이쁜 사람이 있어요? 위에 미인. 이 사람 위 진짜 깨끗하다. 연세가 드시면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성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갑자기 너무 깨끗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위 관리 잘하셨네. 위기 관리 잘하셨어. 죄송한데 뭐 드시고 지내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은 그냥 원래 젊었을 때부터 많이 안 드시는 분들. 소식하시는 분들. 또 한 그룹은 너무 먹고 싶은데 아파서 많이 못 먹는 분들. 적게 먹는 게 진짜 한 숟갈 드시는 건 아니고 소식을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찬들 짠 음식들도 좀 적게 들어오고 절대적인 양이 적은. 그런 생활을 하시는 패턴 자체가 더 나쁜 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해석하고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위축되지 마시라고 두 분께서 평소에 건강을 좀 챙기시는 방법, 뭐 이런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 인자 중에 보면은 과체중이 나와 있어요. 과체중하고 과체중. 있고 흡연하고 음주가 다 관련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러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크게 뭘 먹었냐 이걸 그것보다는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는 하는 방향이 있죠. 일단 과체중을 좀 예전에 체중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 막 먹고 바로 자고 그리고 술자리 많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50이 넘은 순간부터 안 되겠다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흡연을 안 했고 그리고 음주도 이제 줄이고 뭐 예전에 보면 9시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9시 전에 가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은 못 해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30-40분 돼서 걸어서 한강변이 좀 끼고 있어서 거기를 좀 빠른 속도로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면은 막 걸으면 7-8천 보, 병원까지 하면은 10,000보까지도 되더라고요. 근데 잘 시행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크게 체중 관리, 금주, 음연 이 세 가지에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죠. 외과 의사들이 보면은 그 진짜 밥 빨리 먹어요. 네, 그렇죠. 진짜 밥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옷도 굉장히 빨리 갈아입고. 외과 의사를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12시, 1시는 항상 수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수술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시간에 못 먹어요. 그리고 빨리 먹어요. 거의 뭐 5분 이상 앉아 있는 사람 별로 드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직업병이기도 하죠. 그리고 금요일 날 많이 이제 회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날은 수술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많이 하는. 네, 어떤 데는 금주회라고 이름 금주회, 붙여서 맞아요. 금요일에 술 먹는다고 금주회. 금주회. 우리 교수님께서는 교수님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안 하는 거는 제가 하기 힘든 건 환자분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도 못 하는데. 예. 그래서 내시경 1년에 꼭 한 번씩 하고요. 헬리코박터 진짜 하기 싫었는데 2차 재경 치료까지 다 해서 균은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감염 될 수 있는 걸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죽이면 한 1-2% 정도에서 재감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생에 안 죽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번 항생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살아 있어. 그런 분들이 꼭 항생제를 먹고 힘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막 이렇게 배도 아프고 설사도 나고 막 토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또 그런 건 인지는 잘 하셔가지고 균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3차 치료 정도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죽으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하시지 너무 막 이렇게 그렇죠. 괴롭게. 예, 재균 치료 목매듯이 하시는 거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3차까지 했으면 네. 최선을 마음이 다한 열이 신네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우시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내시경 열심히 하고 그다음 헬리코박터 균 죽이고 가급적 싱겁게 먹고 그다음에 가급적 회식을 덜 하려고 하고. 우리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은 동료한테 내시경 받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 네. 수면 마취를 하나요? 그냥 네, 저는 수면으로 합니다. 수면으로 하고. 저도 항상 수면으로 하는데 수면해도 괜찮은 거죠. 뭐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데 수면은 이제 약을 진정제를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이 없어지는데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치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시니까 하고 싶은 거 받으시면 됩니다. 이 소화기가 뭔가 사람의 살아가는 힘, 원동력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더 위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증상이 제일 흔한 증상이니까 무증상일수록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라. 위내시경 검진을 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활 습관도 조금씩 신경 쓰시면서 관리에 잘하시면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